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9월 19일 오후 1시입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이라는 문서가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앞서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발표문을 통해서 그 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서 비평을 할까 합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20일까지라고 했네요.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훌륭한 성과들이 없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북한 비핵화인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그 이후에 실질적 진전은 없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쇼가 있었을 뿐이죠. 거기에는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아 가지고 정말 폭발을 했는지 일부만 폭발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죠. 그러나 그 뒤에 미북 비핵화 회담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은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죠. 대한민국 국민 입장은 아닙니다. 양 정상은 민족 자주와 민족 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 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문장이 깁니다.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여기 도대체 민족이 몇 번 나옵니까? 민족 자주, 민족 자결, 민족적 화해. 이 문서는 민족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제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민족을 북한은 김일성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은 김일성을 민족 반역 집단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용어의 정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이것은 요 문장을 집어넣은 사람들의 해석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독꽃 북한 노동당 정권 김정은의 해석에 따라서 민족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해석이 북한과 미국이 180도 다르니까 회담이 진척 안 되는 것처럼 이 민족이 누구냐에 대한 정의가 되지 않으면은 이 평양 공동선언은 한 발도 앞으로 나가서는 안 될 문서입니다. 민족이 누굽니까? 김정은은 민족 반역자죠. 그러면 민족 반역자와 같이 자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민족 반역자와 함께 민족적 화해와 협력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문서는 기초가 가짜 민족주의, 사실은 인종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 전체가 무효입니다. 기본 설정이 틀려먹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에게는 매우 유효한 문서죠.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정체성을 와해시키고 한미동맹에서 떼내는 아주 정가의 보도로 민족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민족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김정은은 민족 반역자다.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려는 자는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북한이 말하는 민족 공조는 반미 공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가면 됩니까?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결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서 통일은 무슨 통일입니까? 북한이 말하는 것은 적화통일, 우리는 자유통일인데 이 문맥으로 봐서 적화통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적 화해 하는데 전쟁 범죄자 300만의
사람들을 죽인 그중에 한 200만 명은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굶겨서 죽인 아직도 20만의 민족을 아우슈비츠 같은 강제수용소에 가두어 놓고 있는 이 민족 반역 전쟁 범죄 행위를 응징하지 않고 어떻게 민족적 화해가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문서는 말장난 그 자체입니다. 미사 여구는 많죠. 양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 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뢰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자, 전쟁 위험 제거와 적대관계 해소가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전쟁 위험을 제거하려면 첫째, 북한 노동당 정권이 사라져야 합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핵무장 해가지고 핵무장으로서 전쟁 위협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굴복시키려는 이걸 하려면 북한 노동당 정권이 없어지든지 북한 노동당 정권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 전체의 공산주의화를 포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핵무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 없이 전쟁 위험 제거하자,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하자 하는 것은 정전선언을 종전선언으로 대체하고 평화협정 맺자는 이야기고, 평화협정을 맺자는 이야기는 한미동맹 해체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왜 문재인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줍니까? 1. 남과 북은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것들은요, 전부 다 북한이 핵 포기한 다음에 해야 할 조치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재래식 군사력,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입니다. 즉 북한의 노림수는 핵도 가지고 재래식 군사력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을 역전시켜서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도 약화시킨다. 그렇게 하면 재래식 군사력에서도 그리고 핵에서도 한국이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된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대한민국 안에 종북 좌익 세력이 있다. 그럼 이 세 개를 결합시키면은 대한민국은 아마도 전쟁을 하지 않고도 흡수 통일할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우리가 놀아나는 거죠. 재래식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의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국군이 고립될 것입니다. 즉 좌파 권력 그리고 선동 언론 사이에 끼어가지고 북한과 회담을 하면은 우리의 안보를 지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양보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상설기구화가 되니까 몇 달에 한 번씩이 아니라 매일 이런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도화입니다. 대한민국 안보 약화의 제도화가 합의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남과 북은 상호 호혜와 공리공령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정대시키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 드디어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6.15선언, 14선언 2007년,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 이번에 평양선언에 또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이란 말에 집착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선 민족 경제가 지금 존재합니까? 민족 경제는 단위는 없습니다. 한국은 시장 경제고 북한은 사회주의 독재 경제니까
이것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민족경제라고 부르는 것은 그 공상입니다. 공상.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게 민족경제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묶을 수 없는 불과 물을 묶을 수 없지 않습니까? 불과 물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꾼이거든요. 그 사기는 이유가 있죠. 그걸 가지고 뭘 하겠느냐. 즉 북한 노동당 정권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이런 분들에게 그동안에 북한에 좀 갖다 바쳐라. 퍼주기 해라. 이게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이다. 한국이 경제 발전한 거 안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을 도와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핵으로 남한을 지켜주겠다. 이것은 윤무상통의 정신이다. 가진 것과 없는 것을 서로 맞교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기 위한 것입니다.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북한의 말하자면은 뜯어먹히는 강도, 북한이 강도고 대한민국은 주인인데 부자인데 강도가 부자를 합법적으로 뜯어먹도록 하는 합의가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이란 말로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2000년부터 집요하게 이 말을 만들어서 지금 거의 이제 성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첫 성과가 세계적 기업인들을 북한으로 데리고 가서 북한의 무슨 무역 담당 부총리란 자와 만나도록 한 데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 기업인들이 살 길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개하느냐는 목록이 쫙 나와 있습니다. 남과 북은 금년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철도가 잘 이어지면 북한이 한국을 칠 때 병력을 전방에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적을 돕는 행위입니다.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 경제 공동특구 및 동해 관광 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 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봉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 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런 대북 지원은 유엔의 대북 제재, 미국의 대북 제재에 위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위반을 무릅쓰고 하면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문명 세계에서 이탈해가지고 북한 쪽으로 기우는 거죠. 북한 쪽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포갑이죠. 포갑. 전체주의. 북한 뒤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 옆에는 러시아가 있어요. 러시아, 중국, 북한 쪽으로 기울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70년의 성공을 보장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이게 다 해양문화권입니다. 해양문화권에서 자유, 개방, 과학, 법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해양문화권에서 이탈해가지고 이제는 포악과 전체주의, 인권이 없는 대륙 쪽으로 가겠다는 선언의 일부라고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정체성이 바뀌고 국가의 진로가 바뀌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는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거론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계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2020년 하계올림픽 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14선은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고 3.1운동 100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였다.
3.1 운동 100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할 만한 공통의 독립운동의 기반이 있습니까? 김일성의 항일운동은 독립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김일성이는 신분이 중국 공산당 소속이었다가 나중에는 소련군이 됩니다. 한 번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3.1 운동에 독립운동한 적이 없는 김일성이를 끌어들여서 같이 하자는 겁니까? 그 다음에 핵무기는 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여기에 핵 위협이 없는 말이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반도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하였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이란 말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그리고 핵우산 철거를 해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어진다는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지도화의 논리가 고스란히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즉 한미동맹 해체의 논리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왜 문재인 대통령이 도장을 찍습니까? 이걸 가지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국제사회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이 참관하여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영구적으로 폐기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엔진 시험장입니다. 시험장. 엔진을 폐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사일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는 겁니다.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불가역적 조치를 취하라 이거예요. 즉 우라늄 농축시설 없애라. 핵 제출시설 없애라. 이러면 그게 불가역적 조치가 되는데 이것은 가역적 조치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상응 조치가 뭐냐? 아마 종전선언하자 이거겠죠. 종전선언하자 또는 평화협정 맺겠다고 약속하면은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영변 핵시설은 거기에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그리고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습니다. 설사 이것을 폐기한다고 해도 북한은 감춰놓은 다른 우라늄 농축 시설이 최소한 2개 이상 있습니다. 그것으로 핵무기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영구적 폐기를 한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다. 취해 나갈 용의가 있다. 이것은 금방 바꾸면 됩니다. 그런 용의 없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합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라 이거예요. 상응 조치. 조건부입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것은 같이 손잡고 미국에 대항하자 민족 공조 정신에 따라서 반미 공조하자는 말의 복잡한 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들고 나가서 김정은을 환영해야 됩니까? 전쟁 범죄자의 손자를 환영해야 됩니까? 이것은 국론을 분열시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